다음은 경기도 가족 대표단 김진일 대표께서 당사자와 가족 회복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 김진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환영의 박수 저도 만족합니다. 저의 그 PPT를 또는 책차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그 배점태 회장님의 가족이나 당사자 또는 정부에 바라는 아주 절실하고 간곡한 그런 소망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많이 담겨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현재 오늘의 그 주어진 시간을 약간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무겁지 않고 우리가 현실을 가깝게 적응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 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늘 그랬듯이 현장감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저는 이런 대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 가치는 또 지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불안할 때는 아무리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2024년 1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의 세바시 내용이에요. 제가 표기를 해놔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끝이란 어디일까? 보세요. 질문이 사라질 때. 또 질문이 멈추면 어때요? 성장이 멈춘다는 거. 또 사랑이 멈추면 질문도 멈춘다는 거죠. 제가 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서툴러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시간은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자기 개발의 컨설턴 짐론의 이야기와 가족 지원 성과 보고대 또 25년대 AI 마인드 리셋 이런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복지부에도 2017년 5월 초에 방문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으로부터 평균이 나라는 거죠. 저를 많이 주변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곳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이 자리에서 비로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8월 11일 날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또 대한민국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 제가 가족 대표로 일을 하면서 금년도에 8월 11일 날 여기 제목에다 봤듯이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성과 보고대회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예. 이것이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저의 업적이나 발자취 또 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의회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17년부터 가족 대표를 임하면서
이제 가족 교육을 매년 31개 시군에 한 80% 정도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깨닫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이 현실의 저를 만들고 현실의 경기도 37개 시군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복지 30년, 정신질환의 19년, 이제 저희 이야기죠. 세월과 같이 살아오면서 저는 그 과정 중간중간 좀 약간 독특한 이면으로 현재까지 우리 자녀를 케어를 해왔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7년도 병원 입원, 1년 후에 자녀 결혼, 또 그다음에 그 자녀의 어떤 그 가족 치료 제도, 그다음에 병원을 3군데 옮기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 가지고 온 결과는 뭐냐? 2013년도에 주사제를 활용을 하면서 현재까지 받고 있다는 거. 남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간단하게 왔다고 하지만 저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그 AI에 관련 디지털에 관련해서 정신건강 정책 포럼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회는 또 오고 있다. 저에게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의 그 준비를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압으로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전 같은 단어이면서도 내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죠. 그다음에 메타인지 학습, 저는 배우라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미쳤다란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다. 세상의 사회를 바꾸거나 혁신을 위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최적화. 이 컴퓨터에서 흔히 쓰는 사용어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수시로. 우리가 피자를 사 먹을 때 시키면 뭐를 주는가요? 콜라를 주는가요? 콜라. 왜 콜라를 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콜라를 주면 피자가 먹는 것이 위에 들어가서 정리를 차곡차곡 해서 많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시키면, 피자를 사면 뭐를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최적화라는 것은 최선의 과정을 얻는 과정,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 자, 케어 매니지먼트, 이 상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많이 쓰고 민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지만 우리도 정신건강복지 사업도 뭐예요? 경영이나 운영에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 수반이나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의 가장 큰 척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4-1번의 사례관리 서비스 당해냄의 관점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저는 유심히 많이 들여다보고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면 발전이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2번에 마케팅 관점의 고객 만족이란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것.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저는 외부 고객은 도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생님들. 그다음 내부 고객은 뭐냐? 제가 31군의 시군에 그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로서의 그 시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만자는 뭐예요? 찰만. 족은 발족자예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 뭐 온 몸을 다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발끝까지 오면 고객의 만족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서 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경상복지재단이 화성시 정신센터에 시작부터 끝까지 왔다는 거. 네. 여기에 중심이 되었다는 것과 정신질환 회복 사업은 이렇게 내용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유인물을 책자를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됐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나 가족을 위한 그 사업은 이런 종목들로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모든 것이 세밀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자의 그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과는 그 모형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낮고, 왜 그럴까? 탁산 공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그거를 우리가 업무를 같이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고령화 문제도 한국이 빠르게 되어 간다라고 매스컴에서 부르짖고 있죠. 이 도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핸드폰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 핸드폰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카톡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 카톡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100년을 무료로 쓴다는 거죠. 근데 김범수 의장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한국인의 전 국민이 이 카톡을 쓰는 것을 습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마케팅을 했던 그 마케팅자는 지금 33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피어 나아가 지속 사업의 공청회, 그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 민경덕 국회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아주 애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2항의 동료 지원이 양성과 활동 지원이라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아주 숨어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가족 지원 활동가라는 거를 만들고 당사자와 같이 우리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자,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을 대체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데모,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기는 아마 드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보고 끔찍했어요. 예.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내가 나를 버린 두 분의 할머니의 유언장이에요. 한 분은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번 사시죠. 개의치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잃은. 그다음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남기고 가셨어요. 네.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정신질환 19년 경험은 늘 학습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지금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예. 우리가 또 우리 여기 이제 민병덕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고 복지국 사장님도 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난 이런저런 불을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국가의 몫이다. 골고루 나누지 못한 운을 좀 더 고르게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국가의 역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Focus on yourself, 자신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좀 어수선했고 좀 들쑥날쑥했지만 우리가 인간사에 제가 할 수 있는 길,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의 부분적인 것도 제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Focus on yourself,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라는 끝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 지원인 가족 지원 활동가 인력 활용 모델을 제안해 주시고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김진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